3월 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통 주식 39만 8천 주, 금액으로는 약 249억 9천만 원, 즉 250만 원 정도 매입 결정이 나왔고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매리출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헬스케어 역시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죠. 파월 연준 의장 최종 금리 이전 전망보다 높을 듯 빅스텝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 채권 금리, 그리고 환율 시장, 증시도 변동성이 있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종 금리는 이전 전망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히며 다시 한번 빅스텝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가정은 험난한 길이 될 것. 시장에서는 0.5포인트 이상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거 뭐지? 시장이 다시 한번 폭락하는 거 아니야? 흔들거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먼저 증시를 보시죠.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는 1.28 하락했고요. 매서운 파월의 비둘기가 아닌 매서운 파월의 입의 홍콩 2%대 급락, 파월 매파 발언의 미국 증시 하락, 매파 파월의 강달러, 환율 급등에서 원화 약세였죠. 달러는 강세로 환율 시장 또한 흔들거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또한 나스닥이 1.25, 다우가 1.72, S&P는 1.53, 니케이는 그나마 강보합 0.48, 상해와 항생은 각각 0.5, 항생은 2.62, 큰 폭의 하락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 지표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1320원. 다시 한번 원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 105.59. 달러 강세였다.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강하게 튀었습니다. 10년물이 3.99, 4%에 다시 육박하고 있어요. 미국채 2년물, 3년물, 5년물, 30년물 할 거 없이 너나 없이 다 튀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와중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는 바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면서 셀트리온은 오늘 선방을 나름 했습니다. 0.71 상승권에 있었죠. 그러나 시장이 밀리게 되면서 0.71 약보합, 헬스케어는 1.75 상승, 제약은 8.25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되달아 나오는 기술적 반등 흐름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고 가시죠. 그동안에 엄청난 거대 낙폭에 이어서 쌍바닥을 찍고 강한 기술적 반등, 그리고 물량 차익 실현, 손바뀜 이후에 반등, 그리고 최근에 고작 요만큼 떨어졌다. 다시 한번 고작 요만큼 떨어졌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사실 무섭죠? 그동안에 워낙에 자이언트 스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지금 증시의 기술적 상승은 기간 투자자이다. 그래서 지금의 기술적 반등은 계속되는 걸로 보고 있다. 고작 요 정도 올라왔고요. 주봉으로 봐도 한눈에 보입니다. 고작 요만큼 올라왔어요.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중에서 2, 3번대 그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대세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적어도 2번을 넘어서 3번 근처 그 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나올 때까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유지될 때까지 저는 상승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흔들기는 진행될 것 같아요. 불도 안 났는데 소방수가 왔다. 그날까지 잉올파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대단한 파급력을 지닌 모양입니다. 3일 연속 주가가 올랐네요. 진짜 회사에 불이 나서 불 끌어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없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두 부회장님께서 기존 제품들을 잘 팔고 있으며 후속 제품들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주가만 폭락해 있었다는 부분이죠. 공매도의 바로 작업 속에서. 다만 미국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단가 인하가 있었고 그 결과 매출 성장의 기대보다는 다소 정체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유럽 시장 직판 전환 및 미국 시장 직판 준비로 인해서 판관 비용 등이 증가하여서 수익성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년 이상 흘러내리는 주가 때문에 회사에 불이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 회장 떠나기 전부터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으로 인한 단가 인하는 진행 중이었고 유럽 직판 전환 및 미국 직판 준비도 사전에 계획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즉 서 회장님이 계셨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불도 안 났는데 서 회장님께서 소방서로 나타났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후속 제품들의 미국 직판 준비 등 미래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해 현 경영진이 요청해서 돌아오신답니다. 현재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도 아닐 뿐더러 미래 방향성을 확립하는 일들도 두 부회장님께서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경영 복귀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부회장님들께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복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무엇일까요? 2023년 사업 목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 신제품 출시, 판매 등은 지금처럼 진행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오너의 빠른 결정이 필요한 일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첫 번째, 지배구조 개선, 3사 합병. 두 번째, 대형 M&A 추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3사 합병, 그리고 대형 M&A. 회사를 사오는 것이죠. 이거는 오너의 재가가 없으면 속도가 나기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ESG 경영, 지배구조 개선, M&A 추진. 이 중 3사 합병과 M&A. 3사 합병,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오너의 지분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두 부회장님께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곤란스러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3사 합병은 수년 전 서 회장님께서 최초로 언급하신 사항이라 본인께서 직접 처리하고 싶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수조 원이 소용되는 대형 M&A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문 경영인 단독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회사 사오는 거는 오너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3사 합병도. 자, 오너의 빠른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글로벌 바이오텍을 인수할 수도 있으며 해외 공장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전 2030이 나오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떠나면서 3년 내 돌아오면 신규 사업, 혈액진단, 원격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분야가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본인이 개척하고자 했던 분야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마도 모든 구상이 마무리된 듯한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서 회장님 복귀의 마지막 이유는 홀딩스 상장입니다. 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지분을 30% 이상 안정적으로 보유할 때 비로소 오너의 지배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을 20.06 보유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지분을 24.29, 서 회장님 개인 지분 11.19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분을 확보하기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홀딩스 상장 이후에는 돈이 나올 데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서 회장님께서 홀딩스 지분을 95.98%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고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홀딩스 상장을 통해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자금으로 통합 셀트리온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면 지배구조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주 발행을 통해 서 회장님의 신규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머릿속에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큰 그림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려져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위 내용들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론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올해 3사 합병을 마무리하고 내년 홀딩스 상장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2018 그날까지. 자, 3사 합병으로 인해서 주가 폭등에 대한 시작. 전고점 돌파는 실적으로. 자, 요게 지난 1번 라인, 2번 라인, 현재 3번 라인이죠. 코스피 상장 이전. 그리고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 그러나 고점에 대한 돌파는 뭘로 나왔죠? 실적으로 나왔죠. 지금 3사 합병으로 고점 돌파는 실적으로. 그 첫 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1.49, 거래량은 88만 2천 주, 0.71 약포합.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7.53, 거래량은 222만 주. 오늘 1.75 상승 마감, 제약은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0.85, 거래량은 184만 주. 오늘 8.2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거의 없었다. 공매도 누적 잔고는 최저치, 즉 100만 주대로 내려와 있다. 이게 100만 주를 깰 때까지. 자, 그럼 또 주가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자, 바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오늘 기관이 9,300주 매수, 개인은 92,000주 매수, 외국인은 10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한 달 기준 아직까지도 개인 창고를 통해서 138만 주가 매수되고 있습니다. 외국계를 통해서는 약 120만 주, 기관은 약 47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기준 금융투자가 9만 주 매도, 그 외에 보험, 투신, 연계금, 사모펀드, 은행 다 매입이었는데요. 보험은 17,000주, 투신 5만 주, 연계금 2만 주, 사모펀드 3,700주, 은행은 1,2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기준 금융투자가 17만 6천 주 매도이고요. 연계금이 무려 61만 주 매도였다는 거죠. 사모펀드는 약 17만 주 매수.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금융투자가 17만 주 매도, 연계금이 61만 주. 자, 기간 매도 물량을 연계금이 다 담당하고 있었다. 자, 외국인은 약 120만 주 순매도입니다. 자, 헬스케어의 수급을 보시죠. 오늘 기간은 12만 8천 주 순매수, 개인은 거의 보합이에요. 926주 매도, 외국인은 14만 8천 주 매도가 나왔는데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약 42만 주 매도, 이 42만 주는 금융투자가 30만 주, 연계금이 10만 주를 담당했고요. 사모펀드는 약 24만 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기간은 이제 보합세이고요. 기간은 오늘 금융투자가 4만 주 매도, 그 외에 보험, 투신, 그리고 연계금, 사모펀드 다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보험은 2만 5천 주, 투신은 4만 5천 주, 연계금, 사모펀드는 각각 4만 주, 5만 3천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헬스케어부터 살짝 수급이 풀려나가는데요. 외국인의 이 순매도가 순매수 플러스로 전환돼야 되겠죠. 기간은 현재 보합권까지 왔다. 개인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한 달 기준 6만 8천 주까지 왔다. 즉 보합, 외국인만 이제 다시 한번 플러스 쪽으로 전환되면 되겠죠. 자,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이,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이 스프링처럼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의 수급을 보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개인이 9만 7천 주 매도, 외국인은 각각 2만 주, 기간은 7만 6천 주 들어왔습니다. 개인의 순매수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11만 7천 주, 조금 있으면 보합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외국인도 15만 8천 주 순매도인데 얘도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기간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3만 주. 오늘 기간에서는 연계금 16,000주, 사모펀드 5만 5천 주. 얘네가 중심이었고요. 금융투자는 5천 주 매도, 투신은 8,600주 순매수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개인의 매수 물량이 줄어들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전환돼야 되겠죠. 삼형제가 크게 이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만 개인, 외국인, 기관 그들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 흐름의 첫 달이 되기를, 시발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셀트리온의 호가창입니다. 오늘 CS 창고를 통해서 하루 종일 매도 물량이 쏟아졌어요. 11만 6천 주. 자, 키움길이 왔다 갔다 신한, 미래에셋, 삼성도 보이고 있죠? 자, 장중에 하루 종일 CS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던 모습입니다. 종일 쏟아졌어요, 거의. CS를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차트의, 삼형제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죠. 먼저 큰형을 보면 보이시죠? 잠시만요. 자, 셀트리온 먼저 보이시죠? 바닥권에서 튀겨져 올라오는 흐름에 있다. 자,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좀 더 강하게 여기가 이 부분 있죠? 그냥 내려왔던 부분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이 가격대에 탄력적으로 밀렸던 거기 때문에 바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에 나와도 밀립니다. 추세를 벗어나는 하락에 나와도 올라오죠. 자,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저는 고속 성장하는 주가 폭등의 첫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자, 8개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마찬가지죠. 얘는 조금 더 강하게 탄력이 강하죠. 조금 더 강하게 다시 원자리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제약은 조금 더 강해요. 다시 한번 원자리로 복귀하는 중이다. 그쵸? 삼형제다 현재 이 흐름에 있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업을 다시 성장을 해나가면서 숫자를 확인해 나가면서 2023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준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